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점점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너무 가까워서 서로 힘들어지기도 하죠.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간섭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또 죄책감이 생기고요. 이 거리 참 묘합니다. 오늘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딱 좋은 거리는 어떤 건지, 그 거리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하게 이어지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총 10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구체적인 상황과 예시, 그리고 바람직한 방법까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편하게 앉으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째, 너무 가까워도 숨이 막혀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건 애정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어릴 땐 부모가 늘 곁에 있어주는 게 든든했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결혼한 딸 집에 자주 반찬을 가져다주는 엄마의 마음도, 아침마다 안부 문자 보내는 아버지의 관심도 때로는 자식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손주까지 키우는 방식의 간섭이 들어오면 자식은 부모가 아니라 감독처럼 느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되죠.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사랑받는다기보단 감시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왜 연락이 없었냐는 말이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릴 수 있죠. 물론 부모 입장에선 걱정되고 궁금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자식 입장에선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바람직한 거리는요, 내가 걱정되더라도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조용히 손을 내미는 거죠. 말보다는 눈빛 하나,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으니까요. 둘째, 너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그건 또 서로의 존재가 잊히는 것 같아 쓸쓸함이 밀려와요. 명절 때 잠깐 얼굴 보고 끝.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채 안 오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죠. 아버지가 전화를 하면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라고 말만 하고 다시 전화 안 오는 경우 그저 서운함만 남게 돼요. 부모의 생일을 기억 못하고 챙기지 않으면서도 아 바빠서 그래요 한마디로 넘어가는 자식의 모습은 부모 마음의 상처를 남기곤 해요. 이런 관계는 점점 대화도 줄고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결국 우리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자식이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 마음을 모르고 살다 보면 부모는 외로움 속에 늙어가고 자식은 나중에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가끔은 별일 없어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엄마 잘 지내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부모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들어오거든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자식과의 거리도 금세 가까워질 수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죠. 셋째, 경제적 지원은 도와주는 선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분명 사랑의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자식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돼요. 결혼 비용을 전부 부모가 부담하고 이후에도 생활비까지 계속 받아가며 사는 자식은 독립이라는 개념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도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자식도 부모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자식이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엔 서로가 서로를 피곤하게 느끼게 돼요. 부모는 계속 도와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자식은 감사를 잊고 기대기만 한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죠. 정말로 자식을 위한 길은 처음부터 내 삶은 내가 꾸려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 정말 꼭 필요할 때 한번 도와주는 손길이 오히려 자식을 자립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돼요. 그리고 그 도움조차도 기대하지 않게끔 이건 마지막 지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자식의 책임감을 키워줘야 해요. 지원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고 부모는 자식의 ATM이 아니에요. 부모가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신뢰를 보내는 게 훨씬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에요. 부모로서 자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자식 입장에선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식이 다니는 직장에 대해 거기보다
이 회사가 더 낫지 않아 라며 자꾸 다른 선택을 권하면 자식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연애하는 상대에 대해 쟤는 좀 별로인 것 같은 말은 자식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특히 육아 문제는 민감해서 부모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 해도 자식 입장에선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이 실수일지라도 믿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식은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때로는 부모가 조용히 물러서 있는 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큰 용기를 얻어요. 다섯째, 부모도 나의 삶을 살아야 해요.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자식에게 맞추고 희생하다 보면 정작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친구도 취미도 하고 싶던 일도 모두 뒤로 미뤘다고 해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삶이 공허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죠. 어떤 아버지는 은퇴 후 무기력해져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데 그 이유가 자식이 바빠서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서운함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전부였던 엄마는 자식이 바빠지거나 멀어지면 마치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부모도 자기 삶을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취미 하나, 친구 한 명, 나만의 공간 하나가 있으면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식도 그런 부모의 모습에서 부담을 덜 느끼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부모가 부모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여섯째, 말보다 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이죠. 그럴 땐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예전에 겪어봐서 아는데 말이지라는 말은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자식한테는 조언보단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자식은 해결책보다 공감과 위로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회사에서 상사랑 부딪혀 마음이 상했을 때, 연인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은 그래, 많이 속상했겠다라는 말 한마디예요. 자식이나 너무 힘들어라고 털어놓았을 때 그게 뭐가 힘드냐라고 반응하는 순간 자식은 입을 닫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돼요. 어떤 아들은 어릴 때 엄마에게 하소연했다가 남자가 왜 그런 걸로 라는 말을 듣고 그 뒤로는 마음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부모가 말보다 먼저 들어주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자식이 어떤 말을 해도 판단하거나 끼어들지 말고 그냥 고개 끄덕이며 그래, 그랬구나 하고 가만히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대화를 통해 부모가 꼭 해결사가 되지 않아도 자식은 그 대화 안에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를 얻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니까요. 일곱째, 기대보다 신뢰가 먼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가지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좋은 직장 다녔으면, 안정된 가정을 꾸렸으면, 우리 손주도 봤으면 같은 바람이야 누구나 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가 자식에게는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종종 잊고 살아요. 어떤 딸은 결혼하라는 말이 너무 스트레스라 명절이 다가오면 일부러 집에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들은 너 정도면 승진해야 하지 않니? 라는 아버지 말에 오히려 위축됐다고 말했어요. 부모가 자식의 삶에 자꾸 기대를 던지면 자식은 마치 기준을 맞춰야만 사랑받는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정작 자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 눈엔 늘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거리는 기대보다 신뢰를 중심으로 세워야 해요. 넌 내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면 자식은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신뢰를 받는다는 건 있는 그대로의 나가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언제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돼요. 여덟째,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은 따뜻하게. 한국 부모들은 유독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럽고 고맙다는 말은 상황이 생겨야만 나오곤 하죠. 그런데 자식은 말로 표현된 사랑을 듣고 싶어 해요. 어릴 때는 부모의 손길만으로도 사랑을 느꼈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말과 행동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은 어색해도 자식 마음에 오래 남아요. 또 미안하다는 말도 중요해요. 부모라고 늘 옳은 건 아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땐 내가 미안했어라는 한마디만 있어도 자식은 마음을 열어요.
어떤 부모는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보여줬고 그 뒤로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해요.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만 있으면 언젠간 쌓이고 폭발해요. 오히려 감정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표현하는 게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에요. 사랑은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자주 꺼내 보여줘야 해요. 아홉째, 서운함은 쌓아두지 말고 풀어야 해요.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락이 없어서, 챙겨주지 않아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이유야 다양하죠. 그런데 그 서운함을 말하지 않고 꾹 참고 쌓아두면 나중엔 작은 일에도 크게 폭발하게 돼요. 예전에 딸에게 서운한 마음을 몇 년간 말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딸이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화를 낸 엄마가 있었어요. 그 딸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며 더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운한 감정은 그때그때 조심스럽게 풀어야 해요. 엄마는 내가 생일에 전화 한 통 없어서 조금 섭섭했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자식도 더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적절한 표현을 통해 관계를 지키는 게 진짜 지혜예요. 감정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열째,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 자식의 역할도 조금씩 바뀌죠. 어릴 땐 부모가 자식을 돌봤지만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챙기기 시작하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거리와 균형을 찾아가요. 어느 순간 자식이 부모의 병원 진료를 챙기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기만 해선 안 되고 자식도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고 서로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때론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은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기가 온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부모와 자식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거리라는 주제로 쭉 나눠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듯하면서도 제일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바로 이 사이인 것 같아요. 가깝다고 해서 뭐든 다 참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10가지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어쩌면 나도 그랬구나. 그 말 한번 해볼 걸 하고 고개 끄덕이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늘 정답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가까이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 멀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